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엄마표 중국어 그림책 마중의 슬지쌤입니다. 우리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차에 걸쳐서 중국 문화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나왔던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친구들도 어머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숫자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새롭게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문화가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기 이전에요,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게 있죠? 중국어의 운모 봐야 되죠. 자, 중국어의 운모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복합 운모 중에 복운모를 배웠었죠. 복운모는 이중모음도 있었고 삼중모음도 있었죠. 자, 오늘 배우실 운모는요, 바로 비운모입니다. 자, 비운모의 비자는요, 코비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콧소리가 나는 운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비운모는요, 글자를 딱 보시면 요거 비운모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음에 n이나 ng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비운모 중에요, n이 붙어 있는 운모가 8개, ng가 붙어 있는 운모가 8개인데요. 총 16개 중에 예외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원래 아시던 단운모의 소리를 합쳐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발음과 원어민의 소리를 비교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n을 동반한 모음 8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와 N이 만났네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안, 안, 두 번째 운모입니다. I와 AN이 만났습니다. 자, 2번 운모는요, 한번 먼저 발음해 보시겠어요? 지금 방금 발음하신 소리와 원어민의 음성을 비교해 보세요. 옌, 옌, 어때요? 내가 발음한 거하고 원어민이 발음한 거하고 똑같나요? 아마 다를걸요. 그쵸? 대부분 이안이라고 발음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원어민 이안이라고 발음하죠. 바로 요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이 아니라 N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 발음해 볼게요. 완, 완, 자, 네 번째 비음모입니다. 네 번째 비음모도요, 먼저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자, 그럼요, 이제는 원어민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웬, 웬, 어때요? 이것도 예외죠. 안이 아니라 N 소리가 납니다. 자, 오늘 16개 중에 예외 요렇게 딱 2친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쭉쭉쭉쭉 읽어볼게요. 언, 언, 인, 인, 원, 원, 윈, 윈, 자, 8개의 N을 동반한 비음모 보셨어요. 쭉 발음하다 보니까요, 정말 코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코에 진동이 조금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발음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친구가 3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유 사이에 오를 집어넣어, 그쵸? IOU가 있었고요. 그리고 UEI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세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얘입니다. 자음의 개념인 성모와 함께 올 때는요, 가운데 있는 E가 생략되고요, UN만 써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음하실 때 가운데 있는 이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운이 아니라 원, 요런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NG를 동반한 모음 8개 볼게요. 자, 이쪽은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앙, 앙, 양, 양, 왕, 왕, 옹, 옹, 엉, 엉, 잉, 잉, 웡, 웡, 용, 용, 새 학기가 들어가면 새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당연히 기초 발음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성모와 운모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운모 할 때요, 이 비운모 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비웃어요. 맹구 같다면서. 근데 정말요, 어머님들, 비운모 할 때는 내가 맹구가 됐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느낌 없이 앙, 양, 왕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앙, 양, 엉, 잉. 콧소리를 좀 많이 섞어서 발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비음모까지 다 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중국어의 성조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哪个是中国的?哪个? 익숙한 단어죠. 你喜欢哪个? 어느 것을 좋아해요? 할 땐 哪个 나왔었죠. 어느 것입니다. 中国的. 中国, 중국이죠. 자, 그 다음에요. 중국 뒤에 붙어있는 이 더자. 사실 이 더자는요, 쓰임새가 정말 많은 친구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더자를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더자가요, 명사 뒤에 달라붙으면요, 누구누구의 것, 소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요, 中国的 하면요, 중국 것, 중국의 것.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구 거야? 물어봤어요. 내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我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이는 더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해석해 볼게요. 哪个是中国的? 어느 것이 중국 것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这是中国国旗. 저는요, 영어의 thi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입니다. 이것. 자, 그럼 우리 영어의 대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저것은 뭘까요? 중국어로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것은 나. 기억해 주세요. 国旗랍니다. 그냥 한자 읽으면요, 국기입니다. 한자가 똑같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중국 국기입니다. 자, 잠깐 제가 중국 국기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중국 국기의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성홍기입니다. 별 5개의 빨간 색깔 깃발이죠. 별 5개 하니까 갑자기 장수 돌침대가 생각나시죠? 자, 별 5개 빨간 색깔 깃발, 오성홍기, 중국의 국기를 뜻합니다. 자, 이 오성홍기가 언제 제정되었냐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국기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건국되었나요?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되었습니다. 10월 1일은요, 국경절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오성홍기는요, 사실 공모전에서 채택된 도안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굉장히 치열한 내전을 치르죠. 그런데 그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승리 이후에 국기 도안을 공모합니다. 그때 채택된 국기가 지금 보시는 오성홍기입니다. 자, 중국의 국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 국기 중에 이렇게 큰 별이 눈에 띄시죠? 큰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공산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별 주위로 4개의 작은 별이 둘러싸고 있죠. 자, 이 작은 별은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소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뜻하는 소자산 계급들, 그리고 민족 자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별이 큰 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있죠. 공산당의 지도하에 모든 중국 인민이 단결하고 화합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이 붉은 색깔이죠. 사회주의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색깔. 뭐가 떠오르세요? 단연 붉은색이죠. 피해 혁명. 요런 게 떠오르시죠? 맞아요. 혁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 바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은 노란 색깔이죠. 자, 이 노란 색깔이 담고 있는 의미는 황인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통한 광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中国国旗在哪儿? 在 하면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에요. 哪儿 하면요, 어디라는 뜻입니다. 오늘 在哪儿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在哪儿 어디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中国国旗在哪儿? 중국 국기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这是汉字. 汉字. 한자죠. 중국의 문자는 한자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한자 문화권이죠. 자, 이 한자의 기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힐이라는 사람이 글자를 창제했다는 설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자는요,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창일이라는 사람이 창제했다기보다는 아마 정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반포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汉字在哪儿?在哪儿? 또 나오네요. 在哪儿? 어디 있어요? 한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사랑 애자죠. 这是筷子. 筷子. 뭘까요? 젓가락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하죠. 자, 그런데 잠깐 우리 밥 먹는 문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요, 밥 공기를 내려놓고 먹나요? 들고 먹나요? 들고 먹죠.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들고 먹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유일하게 밥 공기를 내려놓고 먹는 나라가 한국이죠. 우리는 밥 공기를 이렇게 들고 먹는 거를 굉장히 예의가 없다고 배웠죠. 그런데 중국이랑 일본은요, 들고 먹는 문화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한번 작문해 볼까요? 젓가락 어디 있어요? 젓가락? 筷子. 어디 있나요? 在哪儿?筷子在哪儿?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这是人民币. 人民币. 인민폐입니다. 인민폐. 중국의 법정 통화 이름이 인민폐이죠. 그리고 이 인민폐를 세는 단위는 위안이죠. 그쵸? 위안화라고 하죠, 우리. 1위안에 17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화폐 권종별로 앞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중국 화폐를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중국 지폐 앞면에 들어가 있는 이 인물은 바로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자, 그럼 모택동은 누구죠?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최고 권력자죠. 그쵸? 일대 주석이죠.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폐는요, 5차 화폐입니다.
처음에 집회가 나왔을 때 모택동에 초상화를 넣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모택동이 한사코 거절했다고 하죠. 인민패는 국가 것이고 현재 나는 공산당, 당의 주석이지 정부 주석이 아니므로 어떻게 내 얼굴을 집회에 넣냐 뭐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중국 인민들의 꼬질꼬질하고 더러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게 싫어서 거절했다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앞면에는요, 모택동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폐는요, 앞면도 앞면이지만 뒷면에 중국의 정말 멋진 명승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요, 블로그에 좀 자세히 해놓을게요. 자, 그럼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민패 어디 있나요? 人民币 어디 있나요? 在哪儿?人民币在哪儿? 여기 있죠. 50원짜리 지폐가 보이네요. 这是包子,包子. 만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렇게 생긴 게 바오즈입니다. 중국에는 만두가 정말 유명한 거 아시죠? 자, 그런데 현지에 가면요. 만두라는 명칭 때문에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경험을 꼭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중국에서는요. 만두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읽어보면 만토, 만토. 요게 바로 만두예요. 우리나라의 만두와 만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간판을 보고 만토 집이 있어서 가서 만두를 시켜요. 아무리 먹어도 소가 안 나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만두라고 부르는 이 만토우는요, 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 그게 뭐냐? 바오즈입니다. 바오즈. 자, 이 바오즈는요, 만두 피에다가 안에다가 고기와 야채 같은 걸 섞어서 소를 넣죠. 자, 그런데 바오즈는요, 튀기거나 물에 끓이지 않습니다. 찌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오즈입니다. 자, 그다음 만두가 또 하나 있어요. 饺子, 饺子. 요건 교자라고 읽히죠. 자, 그런데 요건요, 바오즈와는 좀 달라요. 물에 삶는 방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두라고 부르는 만토는 만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오즈는 어디 있나요? 장문해 볼게요. 包子在哪儿?包子在哪儿? 어디 있나요? 저기 찜솥에 있죠. 这是茶, 차. 우리가 알고 있는 차죠, 그죠? 차는 어디 있나요? 茶在哪儿?茶在这儿. 여기 있죠. 这是乒乓球, 乒乓球, 탁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핑팡 들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핑퐁이라고 하는 외래어를 음역한 게 바로 핑팡입니다. 그래서 한자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을 따라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핑퐁, 핑팡 이렇게 음역을 했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치어자는요, 공구자입니다. 그래서 핑팡 치어 하면요, 탁구 혹은 탁구 공을 이야기합니다. 乒乓球在哪儿?乒乓球, 탁구, 탁구공, 在哪儿? 어디 있나요? 이런 뜻이죠. 어디 있나요? 乒乓球在这儿. 여기 있네요. 그쵸? 中国在哪儿? 중국, 어디 있나요? 이런 뜻이죠. 지도에서요, 중국이 어디에 있나요? 아, 정말 넓죠.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의 지도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이 지도가요, 어떤 동물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멀찌감치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탉이요. 중국의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예요. 중국 지도를 검색하면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게 뭔지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닭의 몸통은 중국이죠. 그리고 한반도를 닭부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를 멸치인가요, 저게? 뭐 지리적으로 친근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좀 무서운 중화사상을 엿볼 수 있죠. 자, 오늘 교재 독후활동지입니다. 找一找，说一说，哪个是中国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중국 문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再见.